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JDBC를 이용한 DB 커넥션, 특히 오라클 커넥션을 하는 부분을 확인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JDBC 템플릿을 이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스터디를 좀 해봤는데요. 굉장히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아주 좋은 템플릿인 것 같아요. JDBC 템플릿. 학습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JDBC 템플릿이라는 패키지를 하나 만들었고요. 거기에 컨트롤러 다오 서비스를 만들었습니다. 컴에 있던 이 기능은 이번에는 사용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요. 이건 이제 이전 과정까지만 사용했고, 이제부터는 JDBC 템플릿이라든지 마이바티스라든지 이런 퍼시스턴스 프레임워크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구성을 갖는 프레임워크인데, 사실은 스프링이 주는 어떤 DB와 연결된 그런 라이브러리 개념인 것 같습니다. 프레임워크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JDBC 템플릿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JDBC를 만들고요. VO도 별도로 뺐습니다. VO도 뭐 JDBC에서 쓰는 거 여기서 쓰는 게 다르지 않을 것 같아서요. 같이 쓰려고 만들었고요. 여기에 getter, setter, toString, all, 뭐 constructor, no, argument constructor 만들었는데요. 이렇게 만들 거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렇게 데이터를 넣어주면 이 기능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어노테이션을 보면 getter, setter 이것도 한번 눌러 보시면은요. no args 보면 이 부분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all도 있고 require 있고 require 들어가 보면 또 이것까지 다 포함한다. 즉 데이터를 넣으면 다 포함하게 됩니다. 근데 굳이 데이터를 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스터디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넣어서 하나씩 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돼서 이렇게 일일이 다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세팅을 하나 바꿔야 되는 거는요. 이 부분입니다. 어플리케이션 프로퍼티에 이 데이터 소스 부분을 세팅해 줘야 됩니다. 사실 이 문장은 구글에 가도 동일하게 많아요. 그래서 구글에 있는 거 카피해서 대충 일일이 치기 귀찮으니까 카피해서 썼고요. 여기에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거는, 제가 이거를 이 위에를 보시면 다르죠. 여기에 보면 얘는 드라이버가 있고 여기는 드라이버가 없는데, 처음에 드라이버로 있는 걸로 실행을 했더니 이런 오류가 나더라고요. 드라이버 not found다. 오라클 드라이버를 가져오지 못하겠다. 이래서 상당히 많이 헤맸습니다. 왜 JDBC 못 가져오는 거지? OJDBC를. 근데 한 가지 유추할 수 있었던 건, 이 DB컨을 썼을 때는 OJDBC를 연결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러니까 라이브러리가 없어서 드라이버가 없는 게 아니다. 이거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글링을 통해서 확인해 봤더니 이게 오라클 9버전 이후부터는 이 드라이버를 빼고 사용해야 된다. 이런 문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빼고 했더니 그 오류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팅을 하나 해주고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소스를 세팅해주고 이거를 JDBC 템플릿이 그대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러 부분부터 살펴보면요. 컨트롤러의 나머지는 다 사용을 그대로 했고요. 여기 부분 앞에 부분 리퀘스트 매핑만 JDBC 템플릿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기 서비스 부분, 컨트롤러구나. 컨트롤러 이름을 바꿨으니까 컨트롤러고요. 여기 서비스 부분의 이름도 사실은 제가 바꿨거든요. 네. 이렇게 다 JDBC 템플릿이라고 하나씩 다 집어넣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명칭이 달라졌기 때문에 이 부분만 몇 개 바꿔놓습니다. 나머지는 다 동일하고요. 손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서비스도 동일합니다. 서비스도 명칭만 달라진 부분들, 클래스 이름만 달라진 부분들만 했지, 나머지는 동일하게 예전 거와 동일하게 썼습니다. 즉 어디가 달라졌냐? 다오만 달라졌습니다. 다오만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깔끔해졌어요. 이거를 기존에 사용했던 다오를 가져와서 비교를 해볼게요.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는 JDBC 템플릿을 사용한 걸 보면은 지금 여기에서 이만큼이죠. 네, 여기를 보시면 셀렉트해서 리절트 셋 가져와서 집어넣고 다시 커넥션을 맺고 끊고
파이널까지 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단지 여기에서는 이 한 줄 템플릿.쿼리 이 하나가 모든 걸 다 처리하고 끝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단순해졌고요. 전체 소스 길이만 봐도 JDBC 템플릿으로 만든 건 171라인이고 기존에 썼던 거는 239라인이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보시면 JDBC 템플릿 사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JDBC 템플릿 클래스를 선언하고요. 객체 만들고요. 오토 와이어드로 가져옵니다. JDBC 템플릿을 오토 와이어드로 가져올 수 있다는 건 네, 이렇게 JDBC 템플릿을 여기에 있다는 거는 이게 IOC 빈에 들어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동으로 아마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제가 놓친 게 디펜던시를 추가해야죠. 디펜던시는 JDBC를 추가하면 됩니다. JDBC, 스타터 JDBC, 스프링 부트의 스타터에 JDBC를 추가하면 되고요. 이 부분은 메이븐 레파지토리에 가서 가져오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는 사실 이런 추가를 할 때 이런 게 더 쉽더라고요. 이렇게 아무거나 하나 만들어서요. 아무거나 하나 만들고 그냥 그대로 뒤로 가서 JDBC도 하나 찾습니다. 그럼 JDBC API가 있죠. 이거를 눌러서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하나가 만들어질 거고요. 그러면 거기에 form.xml이 있을 거고 있는 걸 가져와서 쓰는 방법도 제가 주로 좀 즐겨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렇게 있는 거를 그냥 카피해서 가져와서 사용하는 것도 제가 즐겨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아니면 그냥 메이븐 레파지토리에 가서 가져오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부분은 전에 많이 제가 하는 걸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넘어가고요. 오늘은 JDBC 템플릿을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존성 주입을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작업하기 전에 해야 될 게 환경을 의존성 주입 하나 하고 프로퍼티 저장하고 실행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면 환경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 JDBC 템플릿이 나오고요. 셀렉트 하는 부분은 template.query를 써서 가져오면 되고요. 쿼리 만들고 집어넣고 여기에 빈 프로퍼티 로우 매퍼에서 매퍼로 하겠다 하나씩. 그래서 VOPpool 이 클래스에 여기에서 있는 값을 그대로 1대1로 매핑하게 되는 거죠. 가져와서. 그래서 이 안에는 ID, name, age, date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자동으로 매핑을 해줍니다. 아마도 set을 이용해서 매핑을 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여러 개를 가져오는 거죠. 여러 개의 로우를 가져오는 거라서 리스트로 받았고요. 이 위에는 기존에 사용했던 거하고 정말 동일합니다. 운이 좋게도 동일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요. 그리고 로우 매퍼, 빈 프로퍼티 로우 매퍼를 썼는데 여기는 하나만 가져오는 겁니다. 아이디 어떤 거일 때 하나만 가져오는 거는 query for object입니다. 여기 보시면 query, 얘는 query for object. 나머지는 다 동일합니다. 다 동일하고 인자가 있을 경우에 파라미터 바인딩이 필요할 때는 제일 뒤에 넣어주면 됩니다. 두 개면 두 개 넣어주면 되고요. 나머지 insert, delete, update는 전부 다 template.update를 사용하고요. 여기는 query 넣고 나머지 바인딩 변수를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전부 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렇게만 하면은 이 JDBC 템플릿에 있는 어떤 기능이 여기에 있는 환경 변수를 읽어서 프로퍼티에 있는 환경 변수를 읽어서 DB 연결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자동 처리해 줍니다. 커넥션하고 클로즈하고 이런 부분 자체를 전부 다 JDBC 템플릿이 하기 때문에 개발자는 정말 편해지는 거죠. 이 편함을 위해서 아마 JDBC 템플릿이 나온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거의 동일하고요. 이 소스 뷰 부분도 사실은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JDBC를 그대로 사용했고요. 여기 list.jsp, list.id.jsp인데 이게 리퀘스트 매핑에 제가 JDBC 템플릿이라고 넣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져오기 위해서 리퀘스트 셋에다가 add에다가 하나를 더 넣습니다. add에 pass라는 걸 넣어서 이게 어디서 왔다 이걸 하나씩 더 집어넣고 그거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JDBC도 사용하고 JDBC 템플릿도 사용할 수 있게 만들려고 이렇게 인자값을 하나 더 받았습니다. 패스를 하나 더 받아서 패스를 가져와서 이 패스를 집어넣어서 리퀘스트 매핑 요청하는 곳에 잘 갈 수 있도록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 부분만 바꿨고요. 여기에 있는 소스 전체적인 JDBC 템플릿에 있는 소스는 제가 아래 설명란에 소스 링크를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다른 부분은 이 작업을 위해서 조금씩 수정한 것 뿐이었고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역시 이 부분이 많이 바뀌었다. 이 부분만 아주 간략하게 바뀌었다는 거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바뀌었고요. index.html도 좀 바꿔놨습니다. 위치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요. JT. 그래서 JDBC 템플릿으로 바꿨고요. 위치도 regist.html도 regist JT로 좀 바꿨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소스는 다 공유하겠습니다. 조회를 누르면 여기 밑에 소스를 보시면 이제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보이는데요. 여기 보시면 JDBC 템플릿의 DAO가 움직였다는 걸 보여주고요. 이게 이제 히카리 데이터 소스라고 하던데 이게 커넥션 풀을 관리해주는 라이브러리 이름이라고 합니다. 저는 좀 생소하고요. 그래서 풀이 하나 왔다. 그래서 풀을 하나 가져온 거죠. 가져와서 다음부터 실행할 때는 이 풀이 오지 않고 풀이 이미 배정됐기 때문에 계속 원하는 대로 돌아가죠. 지금 제가 딜리트를 하나 했는데 DAO JTP 풀에 딜리트가 실행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즉 JDBC 템플릿에 있는 게 다 실행된 거죠. 그리고 추가를 한다 해도 잘 될 것 같습니다. 77777 예. 그러면 인서트해서 77777이 잘 됐고요. 역시 리다이렉트로 해서 여기를 올 수 있게 했고요. 다시 리스트로. 그래서 JDBC 템플릿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사실은 JDBC 템플릿을 많이 사용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학습하는 정도로만 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관심 있게 짚어보는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마이바티스를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바티스 영상을 위해서 제가 좀 스터디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